찾아보기 문서 품알이거 이론 폴더 안에 계산 작업. 자, 시트 이동 시트 이동 단추 통해서 날짜 1, 날짜 1, 교재 100페이지. 자, 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읽어보죠. 자, 표 4에서, 죄송합니다. 106페이지. 표 3에서 휴가 출발일. 자, 데이터 확인하시고 휴가 출발일 데이터. 셀 범위 나와 있죠. 휴가 일수. 휴가 출발일 날짜 데이터. 휴가 일수는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요 영역에 표시하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시험은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의 함수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자, 이런 게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 기억나서 빌리고 석 달 뒤에 갚아준다는 그 이야기 기억나서, 그때 이 데이터는 함수가 있거든요. 특정 기준 날짜 몇 개월 뒤 날짜를 표시해, 전후 날짜를 표시해준다. 이 데이터는. 그다음에 교재에 있는 게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시죠? 이 데이터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워크데이는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해준다.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데이스라는 함수나 뭐 책을 빌려서 반납한다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죠?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준다. 기본 함수 공부가 잘 되어져 있어야 수업 내용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이 자체로는 이 문제를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작업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이런 뭐 일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다 그러면 좀 그나마 접근하기 좀 수월할 겁니다. 뭐 이런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걸 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을 잘 가지고 여기 이 자료를 매치시킵니다. 매치를. 자, 휴가를 작업이라는 의미로 보죠. 그러면 작업 출발, 작업 시작일, 작업 일수, 작업이 끝나는 날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는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친절한 내용들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와 문제의 내용을 이렇게 빗대어서 사용할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도 워크데이 함수를 써야 된다. 작업 완료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다.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이꼴 워크데이. 함수명은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뀐다. 스타트 데이터, 시작 일자, 여기서는 휴가 완료일, 작업일.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개인의 휴가 출발이니까 날짜가 있는 셀 주소가 다 틀려야 되겠죠. 상대 참조, 콤마, 데이스 작업 완료일 여기. 그리고 이것도 상대 참조 개인의 휴가 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이 또 뭐죠? 워크데이 함수의 특징.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말 제외. 그래서 문제에 보면 106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을 보시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런 것들도 함수를 고르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쪽 상단에 표 2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 표 2에서 기준일 여기네요. 날짜 데이터, 입사일, 날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이거 형태적 비교 확인해 보니까 문자 데이터네요. 번호라 해서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용하여 그래서 주어진 표에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이런 데 판단하고 시작하세요. 이걸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연차와 나이를 연차 정보와 나이 정보를 요 범위에 나타내세요. 자,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주어주지 않으면 나이 계산이나 연차 계산을 마음대로 좀 생각이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뭐 나이 같은 경우 만으로 나이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런 것도 따지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서 계산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연차는 기준일 연도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나 연차 이런 거 따질 때는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 부분이 조금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이제 일자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연도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 오케이. 나이는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두 자리 가로 닫고. 결과 표시에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이런 형태라면 8년차 가로 열고 30일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이어 레프트 함수와 M% 연산 사용. 요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명은 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레프트 문자 데이터에 왼쪽부터 몇 개를 표시해 주겠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연차 어쨌든 그러면 여기도 구조가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일을 가져와서 연차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일이란 건 현재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 그게 2022년 1월 2일이라는 것도 물론 지난 날짜이긴 하지만 그럼 이 J1 셀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이거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이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 날짜가 이 날짜라고요. 그러면 오장동만 이 날짜 사용해야 돼요? 박한송은 무슨 날짜 사용해야 돼요? 2022년 1월 2일 J1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도 J1, 여기도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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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나와야 되니까 J1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한다면 절대 주소 형태 변경은 F4번키 가지고 적용한다. 바로 닫고 마이너스 입사일, 개인의 입사일을 가져와서 연도를 표시한다. 바로 열고 바로 열고. 이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입사일이니까 셀 주소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가 이걸 기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 셀에 H3, 이 셀에 H4, 이 셀에 H5, 이 셀에 H6, H7 이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잖아요. 며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논리로 판단해 봅시다. 똑같은 주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연차 계산이죠. 자, 연차라는 데이터 옆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값, 숫자 값에다가 연결 M% 연산자, 가로 열고 문자 쌍따옴. 그래서 잘 안 되면 단계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하고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 가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나이라는 정보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된다. M% 연산자. 자, 그러면 나이 계산은 문제 있었습니다. 기준일에서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라는 함수 쓰시고 이 제2원의 주소 형태는 절대참조. 앞에 같은 일로 가로 닫고 마이너스. 자, 이 계산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개. 왜? 주민등록번호에 대시 앞에 있는 건 연, 월, 일을 의미하는 거죠. 요 6개. 예? 두 자리 연도, 월, 일. 그러면 요 두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요거 뽑으려면 무슨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레프트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왼쪽부터 두 개. 레프트. 자, 지난 시간에 I3셀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는 흰색 십자가 포인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I자 모양은 커서 위치를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자, 요 지금 현재 커서 위치에다가 I3이라고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아마 흰색 십자가 포인트 상태가 될 때 셀을 클릭해서 선택, 그리고 방향키를 눌러요. 원하는 주소가 나타나면 수도.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다른 이야기 해드릴게요. I3셀 지우세요, 이제. 지우시고, 물론 지금 저하고 같은 상황인지 다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I3이라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I3이 여기 나타나야 되죠,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 방금처럼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 자리에 직접 적어도 됩니다. I3이라고. 이렇게. 직접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직접 적으셔도 된다고요. 자, 콤마, 이게 이제 원본 문자고요. 텍스트. 그 다음 콤마,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2개를 뽑겠다. 가로 닫고. 레프트 함수 가로 닫고, 천국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 아니고, 나이 옆에 가로라는 또 문자를 또 닫아 표시를 해주셔야겠네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 의 연결, 이 앞에 그 전체에다가 닫고라는 마무리 되셨나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함수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건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요? 자, 1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가겠습니다. 표 1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데이터의 종류는 확인을 해보니 문자 데이터네요. 표 1에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시죠? 생년월일 요 영역에 표시하시오.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터 및 함수. 일단 함수명부터 알려주세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분해해서 관리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그 분해했던 내용은 다시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날짜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 데이터 함수가 필요하고 시간 데이터를 바꾸고 싶다. 타임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 어떤 함수입니까? 대답 못한다. 체크하셨다가 다시 찾아보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용 확인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생년월일 여기에 무슨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어진 함수가 데이트잖아요.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여기가 날짜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녀석은 날짜를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연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월일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뽑아내야 되고 이거 뽑아내야 되고 이거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날짜로 바꾸는 함수를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될 구조이고 상대 절대 자동 채우기 한번 써야 된다는 구조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뭐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연도를 뽑아서 가져와야죠. 자 그럼 주민등록번호의 연도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두 개 뽑으면 되죠. 무슨 함수? 방금도 하셨잖아요. 레프트. 주민등록번호에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콤마 두 개를 뽑겠다.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이 함수, 레프트 함수 쓰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라고 한 거죠. 네, 문제에는 레프트 함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풀이를 하면 안 되냐고.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근데 시험은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레프트 함수 쓰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해보세요. 레프트는. 지울게요. 미드가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를 뽑는다는 내용은. 그럼 미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뽑는. 그러면 미드가 레프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미드가 레프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텍스트 원본 문자.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가 몇이 되면 레프트가 될까요? 1이 되면 됩니다. 1. 이게 레프트 의미라고요. 콤마. 그럼 이렇게 레프트 대신에 미드가 나왔다. 그럼 약간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꼭 이 함수를 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또라라는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맥스, 라지 기억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 추출할 글자 수, 죄송합니다. 스타트 넘버 첫 번째부터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그럼 콤마. 여기까지는 이제 월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죄송합니다. 연도 정보, 연 정보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이제 월 정보를 뽑아야 되죠. 1, 2. 자, 그러면 여기도 가운데 있는 데이터 뽑으니까 미드를 쓰셔야 될 거고, 당연히 이건. 가로 열고,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몇이 돼야 됩니까? 월은 세 번째부터죠.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뽑을 겁니까? 두 개 뽑으면 되죠. 그럼 여기 자 콤마 가로 닫고 콤마 여기까지는 이제 월 정보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일자 정보를 뽑아야 되죠. 일자 정보는 여기 있죠. 요것도 가면 주민등록 전체에서 가운데 있는 데이터죠.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겠다. 무슨 함수? 미드. 텍스트 원본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요거죠. 요거 두 개를 뽑으면 이게 일자 정보가 되겠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상태는 죄송합니다. 연도 월 일 정보를 뽑아 놓았다.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뭐 날짜 데이터로 바꾸는 함수가 데이터 함수입니다. 그러면 데이트 이렇게 요거 세 개 인수가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M 자동식 아래쪽으로 한번 요 함수는 요 내용은
첫 번째 요 자리에 레프트를 쓰든 사실 미드를 쓰든 상관은 없으나 문제에서 미드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으로 처리해야만 된다. 참고로 이것도 시험에 이 형태 두 가지가 다 나왔었습니다. 실제 이 두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이것도 복습하실 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머지 한 개는 일단 패스. 제가 시트상에 하지 않은 문제를 한두 개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다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이도가 좀 있고 함수에 또 기본 함수가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야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날짜 20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교재는 108.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죠. 동그라미 4번, 표 4번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4번. 표사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 데이터 확인하시고 시간이네요. 시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두 개의 영역, 땡땡 두 개가 A 영역으로 나와 있군요. 시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여기 입실 시간을 계산해서 표시하셔야 되고 이 범위에 시간 내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그래서 입실 시간이 입실 시간은 몇 시 정각이랍니다. 그럼 몇 시 정각이면 요거죠. 13, 15, 14, 15, 13 이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각이고 수업 시간은 시에 해당된다. 수업 시간은 시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나머지 밑에 내용 있지 않더라도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그런 게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바로 떠오르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 안 떠오르시면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표시에 23시, 그러니까 시간값 뒤에다가 문자 시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month, hour 중 알맞은 함수 사용. 그러면 month는 뭐?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표시해주는 함수이고, hour는 시를 표시해주고,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주는. 그러면 이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이 함수는. M% 연산자 붙이는 건 좀 익숙해졌죠?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자동 지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셀 선택하시고, C를 표시하겠다. 어디서? 수업 시간에 C. 수업 시간에서 상대 참조. 자, 엔터 치면 1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상상합니다. 13이라는 데이터, 연결, 문자 C,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왼쪽 편에 표 3으로 갈게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표 3에서 오늘부터니까 오늘이 기준점이 되나 봅니다. 어찌됐든 정확하게 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시험 일시, 요거네요. 숫자대로 구성되어 있네요. 까지의 남은 일수를 잔여 일수로 표시하시오. 투데이와 데이스 함수요.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일단 투데이 오늘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주는 게 데이스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잠깐 다시 언급하고 왔고요. 자, 그러면
자녀 일수가 무슨 이야기죠? 기준점에서 시험 일시까지의 날짜가 얼마만큼 남았느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계산한다라는 의미의 함수를 쓰셔야겠군요. days 이꼴 이꼴 붙이기 전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를 고민하면 된다. 제가 혹시 수업 중에 이런 들고 잔소리하는 것 중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하는 거 정말 보시고요. 제발 문제만 읽으면 막 정답부터 찾고 작성하려고 너무 그렇게 덤벼들지 마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자, 일단 어쨌든 두 날짜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그리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이꼴. 그러면 두 날짜의 차이를 베이스 따로 열고 엔드 데이트 끝날짜 종료 날짜 즉 시험 일시가 되겠죠.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데이트 기준이 되는 시작 날짜는 아까 문제에서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러면 오늘과 관련 있는 함수가 today지 오늘 날짜를 표시해준다. 네. 시험은 주어진 함수와 문제 내용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연습이 좀 필요하고 베이스 함수에 깔아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요만큼 남았네요. 혹시 자녀 일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꾸면 보통 우리가 자녀 일수 이렇게 잘 안 쓰잖아요. 뭐라고 씁니까? 응? 자녀 일수라고 해요. 어떤 행사, 어떤 일,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까지가 남아있는 날짜까지를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 D-Day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그러면 이건 데이스 함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시험 일시에다가 today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두 날짜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나와야 될 값은 이렇게 숫자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날짜로 나온다. 뭘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 예? 원본은 분명히 기본은 뭡니까? 숫자로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 하나 다르게 나왔다가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되어 있구나 판단하시고 뭐 표시 형식을 없애버리시거나 뭐 숫자 형태를 바꾸시면 내용이 나타나겠죠. 표시 형식 뭐 생각하시고 해보시고요. 그다음 2번 갑니다. 3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지금 복습합니다. 복습. 앞에 개별 함수 공부하신 거 문제를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앞에서 한 거죠. 수식 형태가 반복적 나타나 자동차 기억이 아래쪽으로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근무 연속에서는 기준점이 되는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뭐 연도가 문제의 연도를 이용하다고 했으니까 연도가 필요할 거고, 그럼 다 기준점이 2022년이 다 되겠죠. 이렇게. 응? 거기에다가 빼기 입사한 날짜의 연도가 필요한 거죠. 입사한 날짜의 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주소는 개인의 입사일자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상대참조. 가로 닫고. 자,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숫자 값으로 나오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서 나왔죠. 날짜의 형태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제 근본을 따져보면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를 관리하고 있고 숫자를 날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건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판단 내리시고 표시 형식을 없음이나 숫자로 설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보시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간혹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이 되어져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표현 방법 바꿔야 되겠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여기 준비하는 이제 예제를 만든 쪽에서 좀 미흡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텍스트 가겠습니다. 텍스트. 시트명 텍스트. 아, 잠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날짜 2. 죄송합니다. 그, 어제 좀, 날짜 2시트 그대로 두시고 1번 갑니다. 1번. 1번 가시고. 자, 잠깐만요. 어제 공개했었나요? 어제 아마 거의 뭐 함수 마지막 문제의 형태가 요 형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등수를 구해서 등수가 3 이하이니까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갑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만족하면 결승 진출을 잘 동백 문자 표시할 때 입함수다. 이제 어려운 함수 형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 형태. 이제 108페이지 이 1번. 표 1에서 응시 1. 응시 1 데이터 확인했나요? 날짜 데이터이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 영역에 표시하시오. 단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고 if weekday 함수. 혹시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가 있었나요? 응? 없었습니다. 응? 제가 분명히 강조했는데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엑셀 함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요일, 수요일이 몇 번째입니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주는 함수는 있습니다.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위크데이. 기억하셔야죠. 그럼 오케이. 함수는 이제 다 판단 끝. 그 다음 응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네 문제 내용 그 외라는 표현을 썼나요? 그 외라는 표현 쓰면 그 외라는 표현 대신에 나머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토요 일요일이겠죠. 일요일에 해당되겠죠. 주말이라고 표시하라. 자, 그러면 일단 이 일을 처리하려면 요일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위크데이. 자, 이걸 알아야만 계산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 자, 그러면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된다. 자, 이꼴 위크데이. 요일의 위치값을 표현한다. 응시일. 각 개인의 응시 날짜니까 상대 참조, 콤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달력의 유형이라고 그랬죠. 그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월요일이 1이라는 건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이라는 요겁니다. 요거. 인 달력을 쓰세요. 그게 2번 달력이에요. 여기 있는 목록에 있는 거 사용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인데 뭐 굳이 우리는 그런 방식 말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엔터.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1이 뭐라고요? 1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면 월요일, 네?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6 토요일, 7 일요일. 됐죠? 그 의미 부여를 하면 이 숫자 값에다가.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건 주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평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요일의 위치값이 5 이하입니까? 월화수목금 1, 2, 3, 4, 5에 해당됩니까? 라고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트루일 때 아까 1, 2, 3, 4, 5에 해당되니까 응시일이 1, 2, 3, 4, 5에 해당되니까 평일. 그러면 나머지 그 외에 나머지 6, 7에 해당되죠. 폴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주말. 그럼 트루일 때 평일, 폴스일 때 주말. 무슨 함수? if 함수. if 함수.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간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형태가 true, false가 이 형태, 이런 형태의 중간 결과가 true, false 나오는 걸 보고 계시니까 이 형태는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이 가능하다. 만족한다면 평일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가로 닫고 엔터. if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일단 네,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죠. 자,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텍스트. 시트명 텍스트. 교재 113페이지. 일반 113페이지 1번. 자, 내용 같이 읽읍시다. 표 1에서 선수명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환하고 이런 거 읽을 때 함수명이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글자가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프로퍼 같은 함수를 쓴다고 이렇게 떠오르면 정말 좋다고요. 밑에 있는 함수명을 보지 않고.
그게 생각이 딱 맞으면 제일 좋은 거죠. 자, 팀명 데이터 확인하시고 문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전체 문자를 대문자죠. 그럼 대문자 바꾼다. 변환하여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예, 범위에 표시하시오. 영역에 표시에 선수명이 김지이고 팀명이 라이온스이면 김지 가로 열고 라이온스 가로 닫고로 표시하시오. 어퍼 프로퍼 함수와 n% 연산자 사용. 기본 함수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자동치역이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팀명을 가져와서 첫 글자만 대문자, 프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한다는 의미를 냈고, 그리고 주소 형태는 개별 팀명이니까 상대 참조, 엔터. 처음에 상대질 때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안 할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그 다음 가로, 요 상태 뒤에 가로 열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표시해 보시면. 자, 연결. 요 가로 안에 팀명이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팀명. 자, 이 기존에 있던 자료의 연결, 선수명을 가져와서 대문 전체를 대문자 업, 대문자 바꾼다 업. 그리고 상대 개인의 선수, 개별 선수명이니까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이제 n% 연산자 붙이는 건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는 이제 바로 할 겁니다. 자, 왜냐면 익숙해졌을 거니까 어제도 하고 오늘도 몇 번 했으니까. 자, n% 연산자 가로 닫고 가로 열, 죄송합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고 라는 문자 직접 입력. 맞나요? 안 맞죠? 아닌가요? 잠깐만요. 왜 아무도 제가 틀렸다는 걸 아예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세요? 제가 하는 게 이상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잘못 읽었는데요. 선수명하고 팀명하고 지금 데이터 바꿨잖아요. 제가 지금 실수로. 왜 아무도 저를 안 챙겨주세요? 섭섭하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안 보고 계시다는 증거죠. 좀 챙겨주세요. 자, 선수명, 상대 참조, 각 개인의 선수명,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풀었고, 그리고 상대 참조, 연결. 저도 틀립니다. 저를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챙겨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죠. 자, n% 연산자 팀명을 가져와서 대문자로 바꿀까? C3은 상대 참조, 가로 닫고. 자, 데이터 연결, 문자 데이터, 가로 닫고, 문자 데이터, 쌍따옴표 문자 처리. 바로 할게요. 마무리 되겠죠? 표사로 가겠습니다. 표사. 문제 4번. 표사에서 학과 앞 세 문자, 앞에 거 뽑아야 되니까 뭐 레프트 같은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입학 일자 데이터 확인할 날짜네요. 연도를 이용하다. 연도 뽑는 거 아까 이 함수 하셨네요. 입학 코드를 여기다 표시하시오. 학과의 글자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학과가 헬스케어라면 입학일자가 2005년 3월 2일이라면 HEA 2015라고 표시하죠. left, lower, ear 함수. 자, lower 함수는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나머지는 뭐 오늘 또 실습도 하셨으니까.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항상 머릿속에 숨 쉬듯이 항상 이런 절차는 절차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학과의 3개, 레프트, 앞 3개, 왼쪽부터.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 세 문자라 했죠. 진짜 우리 배운 데는 우리는 앞 글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왼쪽부터 3개 이렇게 했잖아요. 그 표현을 다르게 하면 앞 세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국어적인 어떤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요. 자, 주소는 각 학과명이니까 셀 주소, 상대 참조,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3개 뽑아야죠. 또 문제의 내용이 뭐였죠? 뽑아서 소문자로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소문자 바꾸는 걸로 3개를 뽑아서 소문자로 바꾸요. 자, 그 옆에 이 데이터 옆에 어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또 다른 데이터가 입학일자의 연도가 처음 입학일자 가져와서 셀을 클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군요.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가져와서 연도만 뽑아서 표시하겠다. 이요. H16셀은 각 개별 입학일자이니까 주소가 달라야 된다.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 문제는